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퇴직연금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한화투자증권 연금기획팀에서 달려온 정은영입니다. 벌써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연말에 자동으로 생각나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죠. 오늘은 한화투자증권 연금기획팀 김현정 차장님을 모시고 연말을 앞두고 꼭 챙겨야 할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최근 관심이 높은 연금저축 ETF 자동 모으기 기능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하나투자증권 연금기획팀 김현정입니다. 차장님, 매년 기가 따갑게 듣는 연말정산과 세액공제지만 실제 정확히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연금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직장인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통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납입 금액의 16.5%,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초과되는 직장인이라면 납입 금액의 13.2%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 시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및 인적 공제 등을 반영해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서 기본 세율을 적용해 결정된 산출 세액에 해당 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하시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하는 직장인은 118만 8천 원의 세금을 산출 세액에서 차감해 주어 환급 받는 세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연금계좌를 잘 활용하면 100만 원이 넘는 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세액 공제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노후 자금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그럼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계좌로 납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두 계좌의 가장 큰 차이는 유동성과 투자 제한입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펀드, ETF, 리츠와 같은 투자 상품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하실 수 있으며 만 55세 연금 개시 전이라도 자금이 필요하다면 세금만 내고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중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연금 개시 전까지는 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를 제외하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되는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원리금 보장 ELB, 국채 등의 안전자산에 투자하실 수 있고 펀드 및 ETF 운용도 가능합니다. 반면 IRP 계좌에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형 상품은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것처럼 IRP 계좌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되어 있지만 TDF 펀드를 활용하면 좀 더 유연하게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자산 배분형 펀드로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TDF 상품을 활용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채우고 나머지 주식형 투자 상품을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좀 더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연금저축과 IRP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선호하시면 IRP, ETF나 펀드를 활용한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면 연금저축이 더 적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ETF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자동 모으기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서비스일까요, 사장님? 연금저축 ETF 자동 모으기 서비스란 연금저축 계좌에서 고객이 선택한 ETF를 매달 혹은 매주 정해진 날에 일정 금액씩 자동으로 분할 매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시장 타이밍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적립식으로 타이밍과 상관없이 자동 투자하게 되면 가격이 높을 때 적게 사고 가격이 낮을 때 많이 사서 이를 반복하게 되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저축 ETF 자동 모으기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투자증권 MTS에 연금저축 매매에서 연금저축 ETF 모으기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동 모으기를 할 ETF 종목을 선택하고 적립할 금액을 5만 원 이상으로 설정한 다음 어떤 주기로 모으실지 매월 또는 매주 단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네요. 차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ETF 모으기 기능을 사용하면 시장 타이밍을 고민할 필요 없이 꾸준히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어 연금 고객에게 특히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이 어떤 종목으로 자동 모으기를 설정하면 좋을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ETF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연금 자산은 단기 테마보다는 지수형 ETF로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플러스 200입니다. 플러스 200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ETF로 한국의 주요 대형주 200 종목에 분산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술주와 제조업이 강세를 보이며 최근 반도체 산업이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타이거 미국 S&P 500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 대표 500개 기업의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동안 꾸준한 성과를 자랑합니다. 미국 경제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장기 성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덱스 TDF 2060입니다. 성장에 집중한 ETF로 하나의 ETF로 미국, 유럽, 신흥국 등 글로벌 48개국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면서도 미국에 좀 더 집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생애 주기 전략을 통해 위험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기 때문에 장기 연금 투자에 적합해 보입니다. 시장 분산 효과와 성장성까지 챙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주셨네요. 해당 추천은 참고만 하시되 모든 투자에서의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현정 차장님과 함께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챙겨봐야 할 연말정산 혜택과 연금 계좌를 통해 꾸준히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 ETF 자동 모으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납입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꼭 납입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슬기로운 퇴직연금 생활을 기원하면서 한화투자증권 정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